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먹거리 그냥 드림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혹은 그냥 드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최근 들어서 이제 식료품 물가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저소득층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데이터처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료품 물가가 20% 이상 상승했고 예. 특히나 이제 일반 국민들, 서민분들께서 주로 이제 구입하시는 과일, 빵과 같은 식료품에 대해서는 25% 이상 이제 물가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먹거리 물가의 상승은 특히나 소득이 낮으신 분들의 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가 기본 먹거리를 어느 정도 챙겨야 된다는 그 책임감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전체 소비자 물가는 뭐 2%라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귤이라든가 뭐 생선 이런 것들은 뭐 10%, 20%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큰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취약계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합니다.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먹거리 그냥 드림 사업이 이제 취약계층의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추진이 되는 건데 기존의 푸드뱅크라든지 푸드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됐었는데 이번 사업이 그것들과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그냥 드림 사업은 기존의 푸드뱅크 사업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진입 장벽과 사후 관리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 푸드뱅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처럼 사전에 선정된 저소득층 분들만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혹은 그냥 드림 코너는 소득이나 자격 기준을 묻지 않고 생계가 어려우신 국민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는 물품 지원 제공에 그쳤다면 이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그냥 드림 코너는 기본 상담을 실시하고 이 상담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기본적인 복지 제도를 더욱더 확산하는 데 그 목적이 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그냥 드림 사업. 지원 대상은 말씀하신 대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물품은 이제 기본 먹거리, 생필품 한 분당 3개, 5개 정도 이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복지관과 푸드뱅크 이런 곳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한 나흘 정도, 이제 오늘까지 나흘째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좀 많이 만나보셨나요? 일단은 제가 12월 1일 날 그 성동구를 방문해서 네. 현장에 이제 방문을 드렸었고 저희가 또 온라인으로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전국 56개소에서 이제 운영을 시작한 상황이고요. 12월 중에는 70여 개소까지 저희가 확대하고 네.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영 개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이번 사업 모델의 모태가 된 경기도의 그냥드림 사업 그리고 서울 영등포구의 영원마켓 사례를 보면 하루 평균적으로 2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했었고 최대 40명까지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저희가 얻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고 특히나 현재에도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적 타격이 회복되지 않으신 소상공인이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막막해지신 분들이 찾아와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증명서 없이 당장 급한 쌀 그리고 생필품을 얻을 수 있어서 숨통이 트였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제도권 밖에서 식생활 위기를 겪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 정부로서도 이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 사이에서 지금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취약계층이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계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거주하시는 지역 내에 지정된 푸드마켓, 푸드뱅크나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그냥 드림 코너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크게 3단계인데요. 처음 방문하셨을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간단한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성명, 연락처를 적으시면 즉시 물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소득 증빙 서류는 전혀 필요 없고요. 만약에 노숙인이나 미등록 이주민처럼 신분증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우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두 번째 재방문 시에는 코너에서 기본 상담을 실시하셔야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뭐 이용 횟수에 따로 제한은 없는 건가요?
이용 횟수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저소득층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네. 푸드뱅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월 최대 1회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푸드뱅크 이용자분들보다 그냥 드림 코너 이용자가 더 많은 물품을 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지만 이는 지역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지자체마다 물품 상황이 여유가 있거나 혹은 푸드뱅크에 더 많은 지원을 했던 지자체라면 더 많은 이제 지원 횟수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코너에서 필요로 한 부분들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데 물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품들은 이용자분들이 당장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필요한 물품을 네. 저희가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1인당 약 2만 원 정도의 저희가 꾸러미를 제공해 드리는데 크게 주식류, 간편식, 생활 필수품 등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쌀, 햇반 같은 주식이나 또 라면, 식빵 같은 면, 빵류, 그리고 참치캔이나 즉석 카레 같은 통조림, 간편식이 이러한 구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 이 물품 구성은 지역 주민의 수요 그리고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지방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다 보면 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를 저희가 대비해서 저희 전국 푸드뱅크와 광역 푸드뱅크를 통해서 재분배 시스템을 갖추어 놨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부 물품 관리 시스템 FMS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재분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또한 대기자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만약에 방문하셨을 때 물품이 소진되었다면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대기자 명부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이후에 연락을 드려서 추후에 그 물품을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네, 2만 원 상당의 물품이 제공이 되고 혹시나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그런 대비책들도 지금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먹거리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내가 취약계층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꺼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게 마련이 돼 있을까요? 네, 매우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이런 낙인감이나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기본 공적인 복지 혜택을 신청을 선뜻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사업은 그런 심리적인 문턱을 최대한 낮추는 데 저희가 주력을 했고요. 예. 그래서 사업 명칭도 그냥 드림이라고 붙였습니다. 조건 없이 그냥 드린다는 뜻을 담아 누구나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운영 장소를 주민센터나 복지관 같은 접근성이 좋고 개방된 공간이나 기존에 운영 중인 편의점 형태의 푸드마켓 내에 마련하여서 앞으로도 누구나 당당하게 기본적인 먹거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국에 한 70여 개소까지 시범 운영을 할 텐데 지역 간에 또 다른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역 간의 격차라든가 또 네. 정말 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네네.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현재는 제 시범 사업 초기라 56개소 그리고 12월 중에 70개소까지 저희가 확대할 예정이지만 예. 일부 푸드마켓 인프라를 중심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범 사업 기간 중에서도 단계적으로 개소수를 늘려나가면서 확산을 하고 또한 본 사업 기간에는 150개소, 내년 5월부터 본사업이 시작될 예. 예정이고 27년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 모두 코너를 설치해서 최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러 기관에서 이 사업이 운영이 되는 거다 보니까 중복 지원이라든지 중복 수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좀 있거든요. 이거와 관련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중복 수혜라든가 이제 부정 수령 같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기부 물품 관리 시스템 FMS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방문을 하시면 현장 관리자가 당일 지급 내역을 전산 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런 등록된 정보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물품을 받고 또 다른 코너로 가셔서 추가로 받으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갖춰놨습니다. 또한 첫 방문 시에는 이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신분증이 없어도 예. 지원이 가능하지만 두 번째 방문부터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걸치고 기본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을 한 이후에 제공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필요한 물품이 필요한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 특히 상담도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기존의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와 좀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굉장히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좀 확대 나갈 계획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먹거리 기본 지원은 시작일 뿐이고 예. 이 사업의 또 하나의 큰 목적은 위기 가구를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 먹거리는 의식주,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식생활의 위기가 닥쳤다는 것은 주거, 의료, 채무 등 다른 심각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신청주의 복지제도의 한계 때문에 정보를 모르거나 혹은 낙인감이 두려워 이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먹거리를 매개로 제도권 복지제도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런 그 취지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방문 시에 진행하는 의무 상담이 바로 그러한 취지인데요.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포착하고 고립된 분들을 사회 밖으로 이끌어내서 저희가 복지 서비스와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제공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발굴된 위기 가구의 경우에는 또 어떤 지원들이 진행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읍면동 복지센터로 저희가 연계를 해서 예. 공적 복지제도,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긴급복지 지원과 같은 공적인 복지제도가 지원이 가능한지 저희가 확인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만약에 이런 공적 복지 서비스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분들이 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한금융그룹과 에너지 바우처 지원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서 발굴된 위기가구 분들에 대해서는 난방비 혹은 냉방비와 같은 비용들을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과도 연계해서 최대한 사례관리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협의라든가 복지센터 혹은 복지관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자원을 연계해서 이러한 분들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날씨가 갈수록 추워지고 있어서 이런 취약계층 분들에 대한 먹거리 지원이 지금 더없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먹거리 그냥 드림 사업 앞으로도 이제 시작이 된 만큼 복지부가 관련 계획도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배고픔에는 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말처럼 먹는 문제만큼은 국가가 최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일단 내년 4월까지 진행되는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만족도나 운영상의 미비점을 꼼꼼히 모니터링해서 이를 바탕으로 내년 5월 본사업 때는 좀 더 개선된 본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전국에서 모든 국민들이 이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29개 시군구에 모두 코너를 설치해서 인프라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기업과 민간의 후원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먹거리 그냥 드림 사업에 대해서 신동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지원과 과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